빚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권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인생을 나 몰라라고 놔버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저는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정말 그러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 속에 사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남들도 다 빚지고 산다고 뭐 빚지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일까?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될까? 라는 고민들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빚이 되게 무섭거든요. 되게 살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빚 안 지고 사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빚 안 지고 지내야 그래야 삶이 안정이 된다, 유지가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들 잘 살고 싶죠. 다들 여유롭게 폼 내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폼 잡는 데는 폼 잡는 비용이 들어가죠. 허름하게 지내면 또 남들의 시선, 남들의 조롱, 남들의 비아냥거림을 또 감수해야 되는 거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결정적일 수 있겠죠. 이왕이면 남 눈 의식하고 사는 것보다 내 스스로의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데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빚 안 지고 살면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거죠. 빚 내고 사는 것도 습관입니다. 내 인생에 빚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각오하고요. 그런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삶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이야기지만 살아가다 보면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빚 내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빚지는 나를 최소로 줄이겠다라고 결심하고 남들보다 땀 더 흘려서 하나의 일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일도 하고 또 극한의 절약을 하고 무소비에 가까운 삶을 살고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안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살면 나중에 괜찮아집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그리고요, 일만 열심히 해도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면요,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쌓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이 망해서 빚을 잔뜩 졌는데 뭐 식당에 취직을 했답니다. 좀 규모가 큰 식당이었나 봅니다. 거기서 하루 14시간 일하고요, 먹고 자고 했답니다. 눈 뜨면 그냥 이제 일 시작하고요. 거기서 주는 아침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일하고 다 마무리 다 하고 그리고 가게 문 닫고 가게 안에 잤답니다. 그렇게 5년하고 10년 했더니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나중에는 식당이 있는 모든 일들이 자기 눈에 다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리도 배워보라고 해서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도 배우고 카운트도 보고 이것저것 다 도맡아다 보니까 그 가게가 더 잘 되게끔 거의 뭐 가게 주인은 아니었지만 거의 지배인이 돼서 이제 조회무진 다 책임을 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월급이 많아지고 월급도 많았지만 또 일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아예 그냥 1년 365일 일만 하니까요. 쉬는 날 없이 계속 일만 했답니다. 정말 기계처럼요. 그 가게 주인이 그 사람을 신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임했죠, 당연히.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지배인이 나중에는 그 가게 주인의 오른팔이 됐고 나중에는 빚도 갚고 그 가게를 거의 도맡아서 하면서 나중에는 그 가게에 지분이 있는 지배인이 되고 더 승승장구하게 됐던 거죠. 궁지에 몰려서 진짜 초인 같은 힘을 발휘한 거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드무냐,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티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볼 뿐인 겁니다. 피눈물 나게 쉬는 날 없이 아파도 그리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족 중에 상을 당해도 그런 거 못 챙기고 묵묵히 일하러 가서 빚 갚고 또 자산을 불리고 또 다시 일어서는 그런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좀 감동도 받고 자극도 받아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 성공하고 화려한 모습만 보려고 하지 그 사람이 겪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고생했던 것들을 안 보려 합니다. 왜? 고생하기 싫고 승승장구하고 폼 잡고 멋있어 보이는 것만 갖고 싶어 하죠. 근데 세상 일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요, 내가 뭔가를 가지려면 그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세상 인심이고 세상 이치더라는 겁니다.
갖고는 싶고 그 갖는데 대한 대가는 지불하기 싫으면요 말이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낼까 진지하게 고민해야죠. 따져봐야 됩니다. 걱정도 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겠지만 냉정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다들 막막합니다. 겁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깝깝하기도 하고 별 생각들이 다르죠. 이런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분발하자고, 힘내보자고, 비치지 않고 살겠다라고 각오를 좀 더 하는 게 좋겠습니다. 빚만 없어도 살아냅니다. 우리가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카드론, 뭐 할부로 구매하는 거 뭐 등등 생각지도 못한 그 빚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나는 빚 없는데 이랬는데 알고 보면요 뭐 카드 할부 해가지고 12개월로 가전제품 산 게 있어요. 그건 빚이 있는 겁니다. 빚이 있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뭐 내가 확신해서 자신만만하게 얘기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는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참으로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요즘 와서 많이 해봅니다. 두렵다라는 거죠. 겁난다라는 거죠. 많은 혼란과 충격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 위기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말도 있고요. 한국은 이미 저성장의 국면에 들어갔고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한다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쥐어짜겠습니까? 자기들도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침몰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봐야죠. 한국 경제도 이미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제가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라는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빈말이 아니라.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제가 상황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되게 고민스러웠고 참 아이러니한 건 되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유튜브가 저를 좀 힘나게 해주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영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더 없었고 저도 하는 둥 마는 둥 했었고 근데 한 1년 전쯤 2025년 7월 8월쯤부터 해서 조회수도 좀 올라가고 하니까 사실 좀 신이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댓글에서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도 인생에 조언을 해주시는 선배들도 참 많았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힘내서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유튜브라고 하는 게 참 이런 힘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두서없이 짓거리는데 누군가는 또 공감해주고 또 좋게 봐주셔서 말입니다. 앞으로 좀 더 분발해서 살아갈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